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임 검찰총장의 김진태 전 대검차장이 내정됐습니다. 김진태 내정자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현원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신임 검찰총장으로 김진태 전 대검차장을 내정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조직을 바로잡고 현안 사건들을 공정히 수사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로 김진태 내정자를 선택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경험과 경륜이 풍부하고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으로 경남 사천 출신인 김 내정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으로 대구지검장과 서울고검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김 내정자는 검찰이 위기를 맞고 있는 때에 내정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 달 말이나 12월 초쯤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은 김 내정자에 대해 흔들리는 검찰 기강을 바로 세울 잘된 인사라고 환영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측근 인사로 검찰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원섭입니다. 대혼란에 빠져있는 검찰. 위기의 검찰을 김진태 내정자가 추스릴 수 있을까? 김진태 내정자 앞에 놓여있는 험난한 과제들. 전재홍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수사 외압과 항명 논란. 김진태 후보자는 갈 때까지 간 검찰 내분 사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잘할 수 있을는지 저도 참 걱정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지난해 사상 초유의 검란 사태 당시 한상대 총장의 빈자리를 맡아 검찰 조직을 무난히 이끌어간 김 후보자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와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인물이란 평가도 또 다른 인선 배경으로 보입니다. 여권 내부에선 그동안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은 무리수였고 국정 철학을 공유하지 못한 최동욱 전 총장을 임명한 것도 이런 무리수의 한 원인이 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김 후보자는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의혹 등 정치적 폭발성이 큰 사안들에 대한 수사를 잡음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는 난제를 안게 됐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와 한보 사태 등 굵직한 수사를 경험했고 법무부 장관보다 5살이나 많은 김 후보자의 경륜이 이런 난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전재홍입니다. 네, 사흘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여야 정치권은 휴일을 반납하고 후보들을 지원하며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화성갑의 새누리당 서청원 후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리우드 대형 테마파크를 유치하고 명문 고등학교를 육성해 교육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발전이 더딘 화성을 10년 앞당기는 큰 그림을 갖고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오일용 후보는 화성을 수도권 서남부의 교통 핵심 지역으로 만들고 봉담, 향남 지역을 혁신 교육지구로 지정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먹고 살 걱정이 없는 잘 사는 화성, 경제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가 소중한 따뜻한 행복한 통합진보당 홍성규 후보는 쌀 목표 가격 23만 원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 잘할 사람, 유일한 지역 일꾼, 기호 3번 진보당 홍성규로 민심이 모일 것입니다. 포항 남울릉의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는 철강 산업 첨단화와 울릉도 사동항 개발 지원을 약속했고 민주당 허대만 후보도 제4세대 방사광 가속기 완공 공약을 앞세웠으며 통합진보당 박신용 후보는 국정원 개혁을 주장하며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 MBC 뉴스 천현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짊어지려 머나먼 타향 독일로 떠나야 했던 파독 근로자들. 이 파독 근로자들을 위로하는 뜻깊은 공연이 독일에서 열렸습니다. 현지에서 이주승 특파원입니다. 그리움에 지쳐서 부르던 이미자 씨의 노래를 직접 들으며 관객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시 들으니까는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요. 근로자 파독 50주년 MBC 특별 공연. 2,400여 객석은 파독 광부와 간호사 그리고 교민과 독일 관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전라도와
항상 우리 고국의 노래를 위안을 삼아서 그 어려웠던 걸 견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손자 세대인 K-팝 스타 2PM도 나와 열띤 공연을 펼쳤습니다. 활기찬 공연뿐 아니라 우리 가수에 열광하는 독일 팬들의 모습은 또 다른 감동이었습니다.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이 공연에 정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 당시 노래를 부르며 울고 웃고 그들이 흘렸던 땀과 눈물에 대한 작은 보답이었습니다.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될 당시 우리 근로자들의 향수를 달래준 가수 이미자 씨, 또 2만 불 시대 한류의 주역 2PM, 우리 반세기 역사가 담긴 공연이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MBC 뉴스 이주승입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오늘 열린 한국 시리즈 3차전 경기장을 방문해 깜짝 시구를 펼쳐 화제를 모았습니다. 윤지훈 기자입니다.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두산과 삼성의 한국 시리즈 3차전. 경기 시작 전 박근혜 대통령이 모습을 보이며 그라운드에 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나오셨어요. 네, 잠실구장이 수국이고 있는데 아마 팬들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대통령의 지금 시구예요. 대통령의 깜짝 등장에 놀란 관중과 선수들. 곳곳에서 환호와 탄성이 쏟아집니다. 한국 시리즈가 새겨진 운동복을 입고 나선 박 대통령은 태극기 글러브를 끼고 공을 던졌습니다. 손을 흔들며 화답한 박 대통령은 관중석에서 어린이 야구 선수들과 함께 경기를 관전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프로야구 경기에서 시구를 한 것은 전두환, 김영삼,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입니다. 청와대 녹지원에선 아리랑의 유네스코 등재 1주년 기념 공연이 열렸습니다. 아이유 등 신세대 K-팝 아리랑부터 전통 아리랑까지 10여 곡의 다양한 장르의 아리랑 선율이 가을밤을 수놓았습니다. 이번 행사엔 중동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족, 관람 신청을 받은 시민 등 1,200여 명이 초청됐으며 세대와 이념, 지역의 벽을 넘는 국민 화합과 문화 융성을 기원하는 뜻이 담겼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지훈입니다. 네, 초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 열기가 절정에 이르면서 암표상들이 덩달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3차전이 열린 잠실 경기장의 암표 판매 백태 손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시리즈 3차전이 열린 잠실 야구장. 이미 닷새 전 2만 6천석 전좌석이 매진됐고 현장에는 표가 없다는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야구장 앞을 서성이자 50대 남성이 슬그머니 다가옵니다. 3만 원짜리 입장권을 10만 원에 사라고 부추깁니다. 10만 원이죠. 원래 3만 원 아니에요? 아까 제일 처음에 사는 사람들 15만 원씩 지금도 표금 제한을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 사람당 입장권 4장만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했지만 암표상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암표를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이거 한 사람당 몇 개 못 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 명이서 하니까 여러 명을 또 표 많거든. 정상적으로 구매한 입장권을 웃돈 5천 원을 받고 다시 팔라고 유인하기도 합니다. 얼마까지 주시는 거예요? 3만 원짜리 3만 원씩. 경찰 30여 명이 단속에 나섰지만 화장실, 지하철, 간이 매점 등 피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단속 경찰 코앞에서도 암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저기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우리한테 아니 다 표 정말 구하기 너무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경찰에 적발된 암표상은 7명. 진술서를 쓰고 과태료 16만 원만 내면 곧바로 훈방됩니다. 다시 잡혀가지고 벌금도 66만 원 내고 오늘 또 잡히고 내일도 또 부산에서 오고 전라도에서 오고 대구에서 오고 대전에서 오고. 올 한 해 잠실 야구장에서 적발된 암표 판매만 174건으로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지만 강력한 제재 수단이 없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영입니다. 오늘 서울의 한 대기업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이 자신의 차 안에서 분신해 숨졌습니다. 이 불이 차로 번지면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배주환 기자입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차량이 폭발하면서 차체 일부는 아예 10m 밖으로 날아갔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4시쯤. 71살 홍모 씨가
서울의 한 대기업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량 안에서 시너를 뿌린 뒤 불을 붙였습니다. 불은 순식간에 홍 씨는 물론 승용차 차체에 옮겨 붙었고 차량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제일 큰 소리는 한 번, 그 다음은 사실 그다음부터 정신이 없어가지고 뛰어갔다가 오고 막 그래가지고. 목격자에 따르면 홍 씨는 사고 직후 차량 밖으로 빠져나왔지만 결국 숨졌고 인근에 있던 시민들이 폭발음에 놀라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모 대기업 계열사에 섬유 제품을 납품하는 일을 해왔던 홍 씨는 8년 전 부도가 났고 이 대기업과 소송을 벌여왔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여기하고 거래를 했대요, 아버지가. 네, 지금 법률 소송 중입니다. 경찰은 서초동에 있는 홍 씨 아들의 사무실에서 홍 씨의 유서가 발견됐다며 해당 대기업과 유가족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가정폭력, 예전에는 남의 집 밀인이 참견 말자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제는 엄연한 범죄로서 처벌받습니다. 검찰이 지난 7월 삼진아웃 제도를 도입한 이후 구속시킨 가정폭력범 수가 6배나 늘었습니다. 김명덕 기자입니다. 대전에 사는 52살 권모 씨. 상습적으로 부인에게 폭력을 휘둘렀지만 기소유예만 3번, 한 번은 벌금형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권 씨는 또다시 가정폭력을 휘둘렀고 예전 같으면 역시 기소유예를 받았을 가능성이 컸지만 이번엔 즉각 구속됐습니다. 가정폭력 삼진아웃죄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지난 7월 3년 안에 2번 이상 가정폭력을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폭력을 쓰면 무조건 구속해 재판에 넘기는 삼진아웃죄를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 종전에는 한 달 평균 가정폭력으로 구속되는 사람이 5명에 불과했지만 삼진아웃죄 이후 월 평균 30명으로 6배나 늘었습니다. 또한 약식 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는 비율도 2.5%에서 삼진아웃죄 시행 이후 6%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검찰은 사소한 가정폭력이라도 반복되면 엄단해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흉기를 사용하는 등 가정폭력의 죄질이 나쁜 경우 상습폭행이 아닌 첫 범행이라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명덕입니다. 단풍놀이를 가던 관광버스가 내리막길에서 언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승객들 모두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서 생명이 위독한 사람은 없습니다. 김지만 기자입니다. 경남 고성군의 한 내리막길 도로. 관광버스가 20m 언덕 아래 그대로 처박혔습니다. 구조대는 부상자들을 들것에 실어 나르느라 분주합니다. 오늘 오후 12시 50분쯤 단풍놀이 등산객 40명을 태운 관광버스가 커브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원인은? 그러니까 파열을 추정. 버스 운전기사 55살 신모 씨와 관광객 등 39명이 다쳤지만 탑승객 전원이 안전벨트를 하고 있어 생명이 위독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광역시 방어동. 어제 저녁 8시 20분쯤 어둠 속을 달리는 승용차 앞으로 갑자기 멧돼지 한 마리가 뛰어들었습니다. 운전자가 미처 손 쓸 틈 없이 그대로 멧돼지와 부딪힙니다. 충격에 놀란 멧돼지는 잠시 주춤하더니 그대로 인근 야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앞에서 멧돼지가 확 튀어나오더니 확 달려드는 거예요. 동물구호단체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굶주린 멧돼지가 무리를 이탈해 도심에 출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만입니다. 성형 수술을 받다가 숨지는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여대생이고 얼굴 윤곽 수술을 받았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지 9일 만에 숨졌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성형외과. 여대생인 22살 A씨는 지난 17일 턱과 코 등에 5시간 반에 걸쳐 얼굴 윤곽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뒤 회복실에 있던 A씨는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근처 종합병원으로 옮겼지만 수술 9일 만인 어제 결국 숨졌습니다. 지난 8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 20대 여성이 이동식 침대에 실려 나옵니다. 종아리를 날씬하게 만드는 수술을 하려고 마취를 했는데 심장마비 증세가 나타났고 곧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습니다. 77명당 1명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성형수술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성형 부작용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 상담 건수는 130건으로 4년 만에 3배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 감정과 의료 과실 입증이 까다로워 소송을 해도 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수술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성형 피해를 피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일본의 동영상 도발 이후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급속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오늘 자위대 열병식에 참석해 전투 상황을 언급하며 정신무장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이명서 특파원입니다. 오늘 도쿄에서 열린 자위대 열병식, 4,000명이 넘는 군사 퍼레이드와 신형 무기들이 선보였습니다. 취임 뒤 첫 열병식을 맞은 아베 총리는 비상한 정신무장을 강조했습니다. 訓練さえしてでは良い、防衛力はその存在だけで抑止力となるといった従来の発想は完全に捨て去ってもらわねば。 중국과의 전투 상황 등을 늘 생각하고 준비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실제 오늘 행사에는 섬 탈원을 위해 창설 예정인 해병대 부대의 수륙 겸용 장갑차를 처음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미군으로부터 6대를 구입할 예정이긴 하지만 아직 구입하기도 전인데 미군의 협조를 얻어 미리 전시한 것. 열병식에 미군 무기를 전시한 건 처음으로 긴밀한 미일 동맹을 과시하기 위한 노림수인 셈입니다. 俺たちは強いんだぞみたいなね、米軍と一緒に何でもできるぞみたいな、すごく右翼的な姿勢っていうのが今度。 중국 무인기가 일본 영공에 들어오면 격추하겠다고 이미 밝힌 데 이어 강경하고 위협적인 메시지를 연일 주변국에 보내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이명서입니다. 네, 중국도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일본 오키나와 근처에 전투기를 출격시켰고 전쟁이라는 말까지 언급했습니다. 김대경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은 일본의 무인기 격추 방침에 대해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며 강경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영토 주권을 지키려는 중국군의 의지와 결심을 가볍게 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是一种战争行为，我们必将采取果断措施予以反击，后果将由肇事方承担。 이런 가운데 중국 폭격기 등 4대가 그제부터 이틀 연속 일본 오키나와 인근을 비행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발표했습니다. 중국 폭격기가 동중국해와 태평양을 왕복하자 일본 항공자위대 소속 전투기가 긴급 발진했습니다. 일본은 센카쿠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이 긴장 지수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고 경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중국 해군은 미 항모 전단과의 해전을 가상한 훈련에 이어 서태평양에서 전 함대를 동원한 훈련을 시작하며 일본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본 코앞에서 최대 규모의 중국 함대 실전 훈련이 진행되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중국과 일본 국방당국 간의 신경전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네, 어제 부산 광안리 해변에서 열린 불꽃축제. 그 어느 해보다 화려하고 아름답게 열렸는데 쓰레기 더미와 바가지 상온으로 얼룩진 축제의 뒷모습은 올해도 여전했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광안대교를 배경으로 펼쳐진 8만 발의 아름다운 불꽃 축포. 화려한 축제의 끝은 그러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풍경으로 바뀌었습니다. 60만의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면서 주변 도로는 3시간 넘게 주차장으로 변했습니다. 먹고 마신 자리에는 빈병과 음식물 등 쓰레기가 나뒹굽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리 곳곳에는 시민들이 먹다 버린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남았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이 배치돼 청소에 나섰지만 쓰레기 수십 톤을 치우기엔 역부족입니다. 쓰레기통도 없고 길거리에 사람 가는 곳에도 막가워져 있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부족해 불편했습니다. 화장실이 너무 수가 부족해가지고 화장실 가려면 한 40분 정도 기다리고. 행사장 주변 업소들의 극심한 바가지 상온도 여전했습니다. 예약을 하지 않으면 아예 입장조차 할 수 없고 음식값으로 수십만 원을 받는 곳도 있습니다.
7만원 받을 탈공기 세트하고 주류하고 식사하고 급식하고. 경찰과 구청이 처음으로 일제 단속에 나서 4시간 만에 20개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밤바다의 축제는 무질서와 쓰레기, 얄팍한 상술로 씁쓸한 뒤끝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 포장이사 업체들도 현금 영수증을 반드시 발행하게 한 지 한 달 가까이 됐는데요. 아직도 자발적으로 끊어주는 곳은 거의 없고 이 영수증을 달라 하면 외려 당당하게 세금 떠넘기기까지 합니다.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부지런히 짐을 실어 나릅니다. 작업이 끝나고 집주인이 이사비를 건네며 현금 영수증을 달라고 하자 10%의 웃돈을 요구합니다. 한 10% 한 거는 나왔습니다. 원래 10%. 정부가 현금 거래가 많은 귀금속 판매나 포장이사 업도 지난 1일부터 현금 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포함시켰는데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10월 1일 날 했습니다. 현금으로 했죠. 현금 영수증은? 아니, 못 받았습니다. 직접 포장이사 견적을 받아봤습니다. 현금 영수증 얘기를 꺼내자 역시 당연한 듯 세금만큼을 더 내라고 말합니다. 105만 원에 10만 5천 원. 뭔지 아시죠? 부가세. 세금. 탈세를 막으려고 현금 영수증을 의무화했더니 자기들이 낼 세금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고객님들한테 이제 영수증 발급을 안 받으시면서 세금서도 안 받는 거지. 현금 영수증 발행을 빌미로 돈을 더 받는 건 불법입니다. 또 현금 영수증 발행을 거부하는 이사업체를 신고하면 건당 최대 300만 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요즘 캠핑족들 사이에서 이 캔 맥주에 닭을 통째에 꽂아서 굽는 이른바 비어치킨이 인기입니다. 그런데 맥주 캔이 가열되면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각종 TV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캠핑족들의 인기 음식이 된 비어치킨. 캔맥주 위에 닭을 꽂아 그대로 구우면 맛과 향이 좋아진다고 해서 최근엔 전문 음식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닭고기 살도 부드럽고요. 기름도 다 빠지고 냄새도 안 나고 부드럽고 담백하고. 그런데 캔맥주 5개 제품으로 실험한 결과 1개 제품과 닭에서 환경 호르몬인 비스페놀 A가 검출됐습니다. 비스페놀 A는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성기능 저하와 전립선 암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불임 확률을 높이고 아이들의 뇌세포를 파괴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검출량은 기준치 이하지만 소량의 비스페놀 A도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농도에서도 오히려 독성이 더 나타나는 환경 호르몬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민감한 시기에 노출되어지면 이것이 이제 평생 동안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캔 제품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고요. 캔 제품 용기를 그대로 가열할 때 환경 호르몬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문구를 캔 제품에 삽입할 수 있도록. 지난 2007년 통조림에서 비스페놀 A가 대거 검출된 이후 식약처는 통조림을 그대로 가열해서 먹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직 맥주 캔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한 사학재단이 학교 돈 수백억을 들여 건물을 지어놓고 그 수익금을 재단 일가가 챙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곽순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사립대학 부지에 세워진 컨벤션 센터. 평일 오전부터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10여 곳의 크고 작은 홀에선 각종 단체의 세미나와 연수가 동시에 열립니다. 400명 정도 들어가실 수 있는 그 큰 홀을 빌릴 수 있는 대관 연수가 포함해서 1,100만 원이고요. 건물을 짓는 데 들어간 돈은 360억 원. 전액이 대학 교비로 조달됐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재단 일가족이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는 바로 옆 리조트 업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거액의 교비로 지은 건물에서 나오는 수입이 재단 일가로 흘러가는 구조인 겁니다. 평소부터 넘겨주겠다 이렇게 준 건 아닙니다. 조율적으로 사용을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같은 재단이 소유한 또 다른 대학, 학교 발전기금인 50억 원을 학교가 아닌 재단 회계로 처리한 뒤 재단 일가와 사돈 관계에 있는 종편 채널에 투자했다.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제도나 규정 뭐 이런 거에서 움직이지 않고 하여튼 모든 게 이제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이제 좌우되니까. 또 학교 재산인 미술품들을 재단 일가의 리조트 건물 등 개인적 공간에 걸어두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 관리 목록에 있는 미술품 대부분은 재단 일가의 개인 소장품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 사학재단이 은행에 쌓아둔 학교 적립금은 4천여억 원, 등록금이 엉뚱한 곳에 쓰인다며 일부 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소송까지 내는 등 투명한 학교 운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승규입니다. 개량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구매하겠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리 스스로 무기 체계를 갖추겠다는 건데 미국에 의지하지 않고 우리 방어 체계를 독자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정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의 적기를 향해 발사된 우리 군의 대공 미사일이 표적을 정확히 타격합니다. 적 항공기나 순항 미사일을 지상 20km 안팎의 저고도에서 요격하는 패트리엇2입니다. 정부는 여기에 탄도미사일도 요격하는 능력까지 추가된 개량형 모델 패트리엇2 잼트 112기를 구매하겠다는 뜻을 최근 미국에 전달했습니다. 투입 예산은 4,200여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어도 대공미사일의 대량 구입은 고고도 요격 중심인 미국 주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 즉 MD에 편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을 일축하고 독자적 방어 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는 미국의 MD와는 다르게 하층 방어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새롭게 도입하는 미사일은 팩3 미사일과 함께 하층 방어에 중점 미사일로 운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오는 2022년까지 미사일 직격 요격이 가능한 패트리엇3를 도입하고 중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도청당한 독일 메르켈 총리. 이 메르켈 총리의 휴대전화가 10년 동안이나 도청당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불거져 미국 측이 곤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문호철 특파원입니다. 미국 자유인권협회 등 미국 시민인권단체 회원 1000여 명이 의회 의사당까지 대규모 행진 시위를 벌였습니다. Now, of course, we know that's nonsense. The Constitution makes what they're doing illegal. 9.11 테러 이후 유선과 구두, 전자통신에 대한 감청을 대폭 확대한 일명 애국법이 발효된 지 꼭 12년 되는 날이었고 애국법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서가 의회에 제출됐습니다. 이들은 또 무차별 감시에 대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일 슈피겔지는 미국 CIA가 지난 2002년부터 10년 이상 첨단 장비를 이용한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메르켈 독일 총리의 휴대전화를 감청해 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슈피겔은 또 2010년 비밀 서류를 근거로 미 국가안보국이 마드리드, 로마 등 세계 80개 지역에서 유사한 활동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세계 주요 지도자에 대한 감청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정보기관의 감청 프로그램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문호철입니다. 토성의 위성인 타이탄, 온통 석유와 천연가스로 가득한데요. 최근에는 플라스틱 성분까지 새로 발견됐습니다. 자, 그야말로 이 자원 덩어리인 타이탄에 배를 띄우는 방안까지 추진됩니다. 이정신 기자입니다. 토성 위성들 가운데 가장 큰 타이탄입니다. 짙은 갈색 구름과 소용돌이 치는 대기, 육지의 검은 호수들은 대부분 석유나 천연가스 성분인 탄화수소, 메탄, 에탄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개도 비도 다 불붙는 기름덩어리입니다. 여기에 또 다른 석유화학 성분이 최근 추가됐습니다. 토성 주변을 도는 카시니 우주선이 타이탄 대기에서 프로필렌이란 물질을 검출해낸 겁니다. 합성하면 폴리프로필렌, 플라스틱입니다. This is polypropylene. This is a plastic. Something that we discovered in space was in fact something that I was touching every day on the Earth. 달보다 3,700배 먼 거리여서 당장 끌어다 쓸 수 있는 자원은 아니지만 밖에는 또 다른 이유에서 관심이 비상합니다.
메탄 등으로 구성된 환경이 태초 생명이 탄생한 원시지구와 비슷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타이탄 상공의 열기구를 호수엔 배를 띄우겠다는 인류의 계획도 이런 배경입니다. Never ever done before anywhere else in the solar system and can only be done on Titan. Sample the liquid directly, see what the organic molecules are that are present. 풍부한 자원의 생명체 가능성까지. 그래서 타이탄은 화성보다 더 살만한 곳이란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중국의 화가들이 제주도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제주만의 독특한 아름다움에 흠뻑 반한 건데요. 중국 부유층 투자 이민에 이어서 예술가 러시가 시작될 투즘입니다. 오유림 기자입니다. 제주 현대미술관에 전시된 중국 작가 펑정지의 작품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는 눈동자, 왠지 불안해 보이는 여인의 모습은 급변하는 중국 사회의 모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림값이 10억 원을 넘을 만큼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매력에 빠진 작가는 서귀포 근처 문화예술인 마을에 자신의 작업실을 지었습니다. 首先我非常喜欢这个济州岛这个地方的它的自然风光和民风民俗。 펑정지에만이 아닙니다. 지난 17일 제주공항, 중국인 작가 60명이 단체로 입국했는데 이 중 10여 명은 제주도에 작업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我从北京来济州岛，比我从北京回广州，我的老家在广州，要近还要近。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2시간. 산과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 환경에 땅값이 싸고 비자가 필요 없는 데다 영주권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이 제주도의 장점입니다. 이민 제도가 굉장히 작가들 사이에서도 사실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업도 하고 가족까지도 이민을 와서 몰려오는 중국인을 걱정하는 여론도 있지만 또 한편에선 제주도가 국제적인 예술가 마을로 부상할 것이란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유림입니다. 북한이 오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과 관련해 탈북자 출신의 조명철 의원의 방문을 거부했습니다. 조 의원은 북한이 이중적 기준과 행태를 보이고 있다면서 북한은 여전히 불변의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한다고 밝혔고 새누리당은 북한의 방문 거부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에서 충격의 홈 2연패를 당했던 삼성. 오늘 대반격에 성공했는데요. 임명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벼랑 끝에 몰릴 뻔했던 삼성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두산의 실책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삼성은 4회 초 원아웃 만루의 기회에서 병살타가 될 뻔했던 박한희의 타구를 손시현이 놓쳐 선취점을 냈습니다. 여기에 이루심의 다소 애매한 판정으로 아웃카운트까지 아낀 삼성은 이지영의 희생 플라이로 한 점을 더 달아났습니다. 이때 두산 코치진도 희한한 실수를 보탰습니다. 코치들이 두 차례나 마운드에 오르는 실수를 범해 선발 유희관이 4회를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습니다. 프로야구 규칙에는 감독이나 코치가 한 회에 같은 투수에게 두 번째 가게 되면 그 투수는 자동적으로 경기에서 물러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삼성은 7회도 홍상 3회 폭투로 추가점을 냈습니다. 반면 장원 3회 9위에 눌린 두산은 7회 말 홍성은의 홈런으로 뒤늦은 추격을 시작했지만 오늘은 힘이 달렸습니다. 1차, 2차전은 조금 안 좋았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살아난 느낌입니다. 내일은 좀 더 화끈한 공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의 반격 성공으로 내일 4차전이 더욱 흥미를 끌게 됐습니다. 삼성은 배영수를, 두산은 이재우를 각각 선발 투수로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월드시리즈에서는 세인트루이스가 보스턴을 꺾고 2승 1패로 한 발 앞섰는데요. 이 경기에서도 끝내기 주루 방해라는 희귀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전은칠 기자입니다. 4대4로 맞선 9회 말 원아웃 2, 3루에서 땅볼로 선루 주자는 아웃됐는데 포수의 다음 송구가 빠지면서 일이 복잡해졌습니다. 이 팀의 홈을 파고들던 프레잉마저 아웃되나 싶었지만 득점으로 인정됐습니다.
공을 놓친 삼루수에 크레이기 걸려 넘어지자마자 삼루심과 주심이 차례로 주루 방해를 인지했고 결국 홈 승부와 무관하게 끝내기 득점이 됐습니다. 세리머니와 판정 항의가 바로 옆에서 벌어지는 오묘한 상황을 뒤로하고 세인트루이스는 1패 뒤 2연승을 거뒀습니다. 손흥민과 홍정호는 분데스리가 무대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한 손흥민보다 예상치 못한 슈팅으로 크로스바를 때린 홍정호가 더 인상적이었습니다. 후반 2분에는 손흥민의 슛을 홍정호가 걷어내는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경기에서는 레버쿠젠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시즌 첫 엘 클라시코에선 바르셀로나의 네이마르가 돋보였습니다. 전반 19분 선제골에 이어 후반에도 날카로운 패스로 산체스의 절묘한 추가골을 도우며 승리의 1등 공신이 됐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벤제마의 슈팅이 골대에 막힌 데다 거친 수비가 페널티킥으로 선언되지 않은 게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전훈칠입니다. K리그 클래식에서 요즘 활약이 대단한 선수죠. 울산 김신욱 선수의 시즌 17호 골, 오늘의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오랜만에 잠시 외투를 벗어놓을 수 있는 오후였습니다. 날씨가 많이 풀린 게 느껴지셨을 텐데요. 오늘 아침에는 서울에 첫서리가 내리는 등 여전히 추웠지만 낮에는 18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했고요. 내일도 아침에 다소 쌀쌀하겠지만 한낮엔 19도까지 오르면서 오늘보다도 더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렇다 할 큰 추위 없이 완연한 가을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내일 아침 출근길은 짙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새벽부터 안개가 짙게 끼기 시작하겠고요. 내륙 일부 지방에서는 가시거리가 50m까지 좁혀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고 있던 찬 공기가 차츰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차츰 들겠습니다. 아침에는 안개가 끼는 가운데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구름도 끼면서 온화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7도, 광주 7도까지 내려갔다가요. 한낮엔 서울 19도, 대구 20도, 안동 19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기온이 약간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엔 중부지방에서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요. 이번 주 중반에도 기온이 약간 떨어질 때도 있겠지만 이번 반짝 추위만큼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도쿄는 맑은 날씨 보이겠고요. 베이징은 잔뜩 흐리겠습니다. 파리는 한때 요란한 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로스앤젤레스 한때 소나기 가능성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